자, 계속해서 유압계통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압계통 작동 원리 및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계통은 작동류, 하이드롤릭에 압력을 가해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계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통은 작동률을 저장하는 레저버, 탱크 같은 거예요. 연료 탱크 같은 거. 레저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하는 펌프, 그 다음에 계통 내 압력을 안정시키거나 비상시 압력 공급을 위한 추갑기, 뒤에서 이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청결 정도를 위한 여과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뒤에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러면 유압계통의 구성 요소는 작동률을 저장하고 일정량을 유지하고 보충하기 위한 아까 얘기한 레저버, 그 다음에 작동률을 장치 내로 가압해서 공급하기 위해선 펌프, 그 다음에 펌프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기 모터나 동력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향, 유체가 흐르는 방향, 압력, 유량을 조절해주는 각종 제어 밸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유체의 에너지를 필요한 작업을 위해 힘 또는 토크 등의 기계적인 일로 변화시키는 장치, 뭐 액추에이터가 되겠죠. 작동기. 그 다음에 유체가 통과하고 이관되는 관으로서 펌프로부터 작동 실린더까지, 액추에이터까지 연결된 작동기가 공급되는 압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한 압력 유압류는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레저버 탱크로 돌아와서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다시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귀환관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유압계통의 계략도입니다. 자, 그죠? 여기가 레저버가 있죠. 레저버에 유압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나갑니다. 동력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에 의해서 가압이 걸립니다. 그럼 가압이 걸린 상태로 쫙 지나가면 이렇게 계속 지나가겠죠. 이때 여기 압력 조절을 거쳐서 적당한 압력으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너무 낮으면 또 안 가겠고, 너무 낮으면 계통이 손상을 입히니까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체크 밸브. 체크 밸브는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되어 있는 게 체크 밸브입니다. 그래서 역류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쳐서 나가면 압력관이 거쳐서 나갑니다. 이때 이 추갑기의 일부 필요한 압력을 저장해 놓거나 나중에 비상시 사용할 수 있게 저장해 놓습니다. 아니면 일부 작동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작동이 되고 나면 추각기에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개통을 가야죠. 개통을 할 때, 자, 요쪽 개통으로 가면 올라갈 때, 그다음에 요쪽 개통으로 갈 때 내려올 때 양쪽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요 작동 실린더가 그렇습니다. 이게 더블 액팅인데 뒤에 가서 좀 배웁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택 밸브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 자, 다 쓰고 나면 이렇게 귀환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수동 펌프는 동력 펌프가 망가졌을 때 수동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압력 릴리프 밸브가 있어요. 뭐냐? 여기 계통에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 압력 조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너무 높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이 작동기가 손상이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펌프 입구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높아. 돌아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귀환관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유압계통 계략도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씩 좀 나와 있습니다. 또 동력 펌프에 의해서 가압된 유압은 체크 밸브를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흘러 작동 실린더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 밸브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 펌프를 사용하는 유압계통의 경우에는 압력 조절이 필요하죠. 그래서 압력 조절계의 기능은 작동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유압이 규정 압력 이상으로 높아지면 가압된 작동률을 계통으로 못 가게 하여 레저배로 귀환시킨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그 밖에 릴리프 밸브는 압력 조절계 이상이 있을 때 계통을 높은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추각기는 압력 조절기가 너무 빈번하게 작동되는 것을 방지해서 갑작스러운 계통이 상승할 때 이 압력을 흡수하고 비상시에도 작동하게 되어 있는 이 추각기 기능입니다. 가끔 추각기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꼭 해두세요. 자, 그러면 각종 작동이 저장된 칩 여과기를 보면 첫 번째 레저버입니다. 아까
저장 장치라 그랬죠. 작동률을 펌프에 공급하고 나서 개통으로부터 귀환하는 작동률을 그 다음에 저장하고 나서 공기나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저장소 역할을 해주는 게 레저버다. 개통 내에서 열 팽창에 의한 작동률의 증가량을 축적시키는 역할도 해주고, 레저버는 착륙장치, 플랩, 그 밖의 모든 유압 작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구성품으로부터 개통을 되도록에 하는 모든 작동률을 어떻게 한다?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동류 저장 용량은 온도가 보통 38도씨에서 추가키가 없는 경우에는 몇 퍼센트? 150%. 100% 용량보다는 더 큰 50%가 어떤 150%를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추가키가 있거나 아니면 모든 개통이 필요한 게 용량이 120%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레저버가 꼭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저버 구조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는데, 위쪽에 있는 여합구는 고공에서 생기는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 작동류가 펌프까지 확실하게 공급되도록 레저버 안의 여합을 여합시키는 압축 공기의 연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저버에 공기압 또는 유압을 가하는 이유는 유압 펌프의 공동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현상이 일어나면 유체 안의 공기 기포로 인해서 작동류가 쉽게 온도가 상승하고 오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이 공동 현상은 뭐냐면, 뭐 터빈 블레이드 같은 그런 터빈, 우리 가스 터빈 엔진에서 회전하면 후반부 뒷부분에 급격히 발생하는 기포로 인해서 주변이 뭐 진동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공동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자, 보시면 요압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있고요. 주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거 추가로 주입해 주는 것입니다. 레저버 구조는, 자, 이 안에 레저버가 있고 부족하면 추가로 주입해 주는 거. 자, 펌프를 연결을 통해서 각 계통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각 계통이 다 사용하다 하고, 자, 이제 귀환관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뭐 핀, 배플이 있는데 뒤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 주입구에는 작동률을 보급할 때 불순물 거는 여기가 당연히 있겠죠. 아까 주입구. 레저버 안에 작동류 양을 알 수 있도록 또한 사이트 게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귀환관 연결구에는 레저버 안에 정상 유면보다 아래쪽에 있고, 옆에서 원둘레 접선 방향으로 들어오게 해서 위쪽으로 들어오면 거품과 공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오게 해서 레저버 안에서 작동류의 거품을 방지하고 공기유입을 막는 목적이 있습니다. 옆으로 작정해서 귀환관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형 모양이나 핀이 있는데, 배플, 핀 이런 것들은 작동류가 심하게 흔들린다. 항공기가 기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진동과 뭐 이렇게 해서 심하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환되는 작동류에 의해서 소용돌이를 치는 불규칙한 동요로 작동류에 거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펌프 안에서 발생되는 거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풀과 핀이 있습니다. 자, 레저버 계속 나오네요. 정상적인 유압계통은 펌프 연결에 연결되어 스탠드 파이프 위쪽 부분에 작동류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유압계통이 파손되어 작동류가 유출되더라도 비상 유압계통을 작동시킬 수 있는 유량은 스탠드 파이프 높이에서만큼 작동률을 비상 펌프 연결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동력 펌프의 고장에 비해서 수동 펌프에 이용될 때 예비적 유량을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저버였고, 그 다음은 추각기, 영어로 accumulator, 축압, 그러니까 압력을 죄송합니다, 저축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펌프를 통해서 가압된 작동률을 저장하는 저장통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유압 기기가 동시에 사용될 경우에는 동력 펌프를 도와주기도 하고, 동력 펌프에서 고장됐을 때 작동의 유압 기기에 공급해주는 비상시 공급 역할도 해줍니다. 추각기가. 그래서 유압계통의 서지 현상도, 진동이죠. 서지 현상도 방지해주고, 유압계통의 충격적인 압력을 흡수하면서 압력 조정기 개폐 빈도도 줄여주고, 그래서 펌프나 압력 조정기의 마모를 적게 해줍니다. 펌프 마모, 여러분이 기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마모가 많겠죠.
그 다음에 펌프에서 작동 부분까지 거리가 멀 경우에는 작동 부분에 가깝게 추각기를 설치해주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부적인 압력 감소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추각기가 아주 다목적으로 여러 목적으로 사용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각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뭐 한쪽에는 압축성인 공기, 다른 한쪽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작동률을 반반 아니면 뭐 3분의 1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 첫 번째 종류는 다이어프램형으로 다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는데 두 개의 오목한 금속 구 있죠, 공. 양쪽에 오목한 반구를 서로 연결해서 합성 고무를 얇게 적층된 다이어프램 사이에 넣고 한쪽은 작동류 챔버를 놓고 한쪽에는 공기를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형성하게끔. 그래서 펌프로부터 작동류 공급이 없거나 아니면 작동류의 압력이 부족할 경우에 공기의 압력으로 다이어프램을 밑으로 밀려내려서 공기가 압축되고 작동류가 충전됩니다. 그래서 압력 계통의 죄송합니다. 압력 계통의 압력과 공기 압력이 같아져 평형이 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항공기의 추각기에는 추각기 옆면에 압력 계기를 장착해서 동시에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보시면 공이죠, 공. 자, 이쪽에 하이드로기, 위쪽에 하이드로기 있고 밑에는 뉴메릭 공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프램 여기 중간에 이런 판 형식으로 해서 원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얘가 아까 팽창이 되면서 밀어주면서 압력이 형성되는 이런 다이어프램형. 우리 다이어프램 배웠잖아요. 공기의 압축에 의해서 팽창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그 팽창된 변이량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계기에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레더는 아까 앞에 다이어프램형과 원리는 같아요. 근데 뭐다? 금속재, 둥근 통 및 합성 고무재 블레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작동률 출구, 아래쪽에는 역시 공기 밸브가 있어서 블레더 중앙에는 금속재 뭐가 있다? 디스크가 있습니다. 아까는 뭐였죠? 고무재. 이거는 중앙에 금속재 디스크가 있어서 공기 압력이 블레더를 유압계통의 출구로 밀어내는 것을 방지. 역시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요 금속재 블레더가 있다라는 거. 디스크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피스톤. 피스톤형은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어서 공기실과 작동유실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 피스톤은 말 그대로 우리 주사기 대형 주사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작동유가 있고 공기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에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실도 있고 두 개 실 사이의 윤활을 위하여 작동유의 유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압력과 유압의 균형을 이루는 위치에서 피스톤은 평형이 되는 거죠. 이 형식은 공간을 작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간 차지를 작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매우 튼튼해서 오늘날 항공기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민항기는 대부분 이 피스톤형입니다. 유압계통의 구성품의 내압시험은 운용 동작 중에 각 부분이 받는 최대 압력의 1.5%, 대자가 빠졌네요. 미안해요. 최대 압력의 1.5배를 하는데 이는 동작 시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하중에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길쭉한 피스톤 형태고 아래쪽인 공기실 여기 역시 밀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유로 형성돼서 위에는 작동유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밀봉이 되어 있고 작동유 유입은 위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기는 아래쪽으로 그래서 피스톤 형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추각기.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인 여과기입니다. 여과기는 자 보시면 유압 작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다? 청결입니다. 청결. 그래서 작동력 흐름에서는 선택 밸브나 아니면 펌프 아까 얘기했듯이 펌프에 작동하면 기계적 마모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금속 가루가 작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금속 가루들은 여과를 안 하면 구성품의 부품을 손상시키거나 작동 불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기는 어디 있다? 레저버 내부, 압력관, 귀환관, 그 밖의 계통 보호를 해서 필요한 모든 장소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여과의 능력은 보통 뭘로 표현한다? 마이크론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마이너스 6수. 글씨가 엉망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과기의 종류는 쿠노형이 있고 마이크론형이 있습니다. 미크론형 이렇게 하는데, 자, 쿠노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 다다음 페이지 그림이 있는데 수십 장의 편심으로 된 원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판은 스페이스에서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되어 있고 회전 가능한 중심축 또는 스핀들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합니다. 여러 개의 그 사이사이에 고정 블레이드는 원판 사이사이에 장착되어 있고, 작동률은 입구에서 하우징으로 이제 들어가면, 하우징에 이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판의 극간을 통해서 내축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며 원판 사이의 이물질을 고정 블레이드에서 하우징 밑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쿠노형 여과기는 하우징 밑에 쌓여 이물질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해서 세척을 통해서 세척을 작동 중에도 할 수 있고 개통에도 떼낼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하여튼 중간에 사용 중에도 세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밑으로 쌓이기.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막히게 되면 대부분 쿠노형은 스프링 부하의 볼형이 밸브를 입구와 출구를 사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바이패스 릴리프 밸브라는 건데, 바이패스 밸브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어요. 개통이 막히면, 특히 여과기가 막히면 작동기가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작동기 공급해야 되는데 여과기에 막혔다고 해서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러워진 작동유라도 흐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력 상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바이패스가 열려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 통해서 필요한 작동 압력을 확보하도록 개통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이패스 밸브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여기 아까 원판이 편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여러 가지 판이 있고 그 사이에 고정 원판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개통을 통과하면 사이사이 디스크를 통과하면서 여과가 되고, 아래쪽에 불순물이 쌓이게 돼서 밑으로 드레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드레인 플로가 있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여과기. 마이크론 여과기는 최근에 유압계통용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동 부품 간의 간극이 극히 아주 작아요. 마이크론형이니까. 그 다음에 압력 저하가 작은 레저버 입구에 귀향관에 장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걸른 다음에 집어넣어야지. 안에서 또 걸러서 나가려면 어차피 걸러서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깨끗한 상태로 안에서 보관해야지. 안에서 또 무슨 이물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금속에 의해서 화학 반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걸러내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여과기 엘리멘트는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하여 주름 형상으로 특수 처리된 셀룰로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약 10 마이크론 이상의 작은 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자, 여기 엘리멘트 이렇게 여러 겹으로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마이크론 필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유압계통의 레저버 작동 원리까지 했습니다. 구조까지 해서.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보십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